안녕하세요. 이곳 미국 동부에 12월 9일의 아침 해가 드디어 솟아올랐습니다. 12월 8일로 정해졌던 미국 대선의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은 이제 완전히 무효화돼 버렸습니다.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로부터 약 5일에서 일주일 전까지 그 미국의 모든 50개 주가 선거인단 표를 공인하고 공증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워싱턴으로 보내야 하는 날짜가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입니다. 그게 어저께였는데 어제 자정을 넘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승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소송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니까 이제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 무효가 된 겁니다.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 무효가 되면 자연적으로 12월 14일로 정해져 있던 대통령 선출일도 무효화돼 버린 겁니다. 모든 게 백지화된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변치 않는 날짜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일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취임 2주 전, 그러니까 1월 6일까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가 실시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까지 지금 날짜를 벌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위헌 제소를 연방대법원에 직접 했습니다. 월요일 날. 4개 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입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자 그 에포크 타임즈에 나온 그 기사 내용인데 중요한 문장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 파워포인트에다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문장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Texas Attorney General Ken Paxton filed a lawsuit late Monday night asking justices to issue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preventing the states from taking actions to certify the presidential electors or to have such electors to take any official ac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s, participating in the electoral college.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텍사스 어터니 제너럴인 켄 팩스턴은 이런 얘기죠. 그 어터니 제너럴이라는 것은 그 미국에서는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겸직을 합니다. 한국은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따로 있지만, 그래서 이제 법무장관은 Secretary of Justice라고 하는데 겸직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Secretary of Justice라고 안 하고 Attorney General이라고 그래요. 검찰총장이라고. 자, 텍사스 법무장관인 켄 팩스턴은 filed a lawsuit, 그죠? 법적 소송을 접수했다 이런 말이죠. Late Monday night, 월요일 밤 늦게 asking justices to issue, 그죠? asking justices to issu라는 것은 justice들에게 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justices라는 것은 여기서는 대법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연방대법원. 그래서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그죠?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제 뭐 temporary는 임시라는 얘기니까 임시 제한하는 명령, 그죠? restraining order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석한다기보다도 영어의 단어 뜻을 번역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미국의 사법 절차 과정에서 이게 행해지는 이걸 신청하는 목적과 이것을 발행하는 그 목적에서 보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긴급 정지 명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Temporary restraining order는 preventing 하면은 못하도록이죠. Preventing the states from, 그죠? 이 4개 주가 요러요러한 짓을 못하도록 이런 말입니다. Taking actions to certify the presidential electors,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을 certify하는, 공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or 그리고 또는 to have such electors take any official ac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s, participating in the electoral college. 이것은 선거인단들이 다른 어떠한 공식적인 행위도 할 수 없도록, including
포함한 거죠. 뭐를 포함했냐면은 participating in the electoral college. 그죠? electoral college에 참가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것까지 포함한 이런 얘기죠. without limitations는 이 법을 이 오더, 이 명령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기를 요구한 거를 without limitatio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electoral college라는 것은 이제 선거인단이죠. 그 기구. 우리가 이제 college라고 하면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걸 뭐 대학교로 생각하는데 대학이 아닙니다. college라는 건 원래 라틴어에서 collegium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collegium이라는 것은 이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집합체, 공동체, 뭐 community라는 얘기도 되고 사회라는 얘기도 되고 이게 라틴어의 collegium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인다는 뜻이니까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니까 칼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대학 하면은 한문으로 큰 대자에 배울 학자지만 영어의 칼리지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뜻이 칼리지입니다. 이번에 4개 주를 상대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조지아주를 상대로 미 연방대법원에 직접 그 위헌 소송을 한 것은 이 선거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위헌 소송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과 그 목적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소송의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대선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 주는 장소, 그러니까 투표 장소, 그 다음에 개표 방법, 이 모든 것을 정할 때 오직 주의회나 연방의회가 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야 되고 이것을 약간이라도 변경하려면 입법기관의 입법 절차를 통해서 바뀐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미국 연방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에서 행해진 것들은 뭐냐면은 민주당 주지사가 민주당 국무장관하고 민주당 영향력을 받은 또는 민주당세가 강한 대법관들이 앉아있는 주 대법원에다가 유권 해석을 부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선거 당일날 8시에 끊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 들어오는 표도 받도록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법관들로 차 있는 주 대법원은 그래 그렇게 하라 라고 또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의회의 입법 과정을 통하지 않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짜고 친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의 주지사들과 국무장관이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패자인 조 바이든을 승자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작을 통해서. 그런데 선거인단 표를 서티파이 하는 거는 주 국무장관이 하는 거니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랬을 때 주의회가 의회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주의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거의 모든 주가 펜실바니아 주만 빼놓고. 그럼 왜 가만히 있느냐? 주의회가 이것을 막고 나서려면 주의회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정기의회 말고 임시의회는 모든 주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주지사가 소집하게 돼 있어요. 임시의회를. 그러니까 주지사가 소집을 안 하니까 의회가 안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주지사 소집 없이 의회가 스스로 모이려면 임시의회를 소집하려면은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 법무장관이 연방에다가 소송을 월요일 날 제기한 게 이제 판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미국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연방법이나 주법이 의회를 소집하는 연방이나 의회의 소집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미국 대통령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인단 표가 의심이 간다거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옳지 않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의 임시국회 소집법이 어떻든 각 주의 임시의회의 소집은 3분의 2로 뭐 찬성을 받아야 된다든 이거와 관계없이 단순 다수 50% 이상이면 주의회는 소집이 될 수 있고 그 주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을 한 번도 미국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전자개표기까지 동원하고 우편 투표를 동원하고 해서 이렇게 큰 스케일로 선거를 진행한 건 미국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회들이 한 번도 주의회가 그 주정부가 서티파이한 결과를 반대하고 막아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의회 소집법 자체가 주지사가 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의회에서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텍사스 주의 법무장관이 소송을 함으로써 판결을 받게 되면 50개 주가 자동으로 미국 대법원이 판결하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의회가 무조건 자발적으로 단순 다수만 가지고도 주지사와 주국무장관이 서티파이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애리조나까지도 주의회가 주지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소집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 골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트럼프가 소송한 것은 불법 선거를 치렀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사기 선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 선거와 사기 선거는 다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불법이라는 건 이제 violation of law. 그러니까 존재하는 법을 위법 행위를 했다는 거고, fraud는 사기를 쳤다는 얘기예요. 뭐 개표 조작이라든가 뭐 그 전자개표기를 뒤에서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작전적으로 그 줄리아니 변호사는 그 불법 violation of law,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이제 fraud, 그죠? 사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둘로 갈라선 겁니다. 이제 우리 사실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손재주도 좋고 뭐 움직이는 게 빠르죠.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이런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보면 여러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답답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굶뛸 때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이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절차, 입법이나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게 상당히 많죠. 특히 그 미국 헌법은 그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한 헌법입니다. 뭐 완벽하진 않겠죠. 인간이 만든 게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완벽을 기하려고 그 노력한 정도가 이 파운딩 파더들이라고 하죠.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든가 뭐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등의 사람들이 이 수준이나 그 절차가 오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려고 하고 주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돼 있는 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 사기를 친다거나 부정선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뭐 명예욕도 있고 뭐 금전욕도 있고, 그래서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고 범죄도 많죠, 미국에. 그러나 그 헌법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다보고 인간의 본심이라는 걸 안 거예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인간들도 많다는 걸. 그래서 이 나쁜 인간들이 마음 먹고 사기를 친다거나 부정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게 쉽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미국 법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민주당에게도 항복할 기회를 주면서 각 주의 공화당 그 주의회 의원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라고. 니들이 헌법상 보장된 그 권리를 행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주의 지방법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제 고등법원. 고등법원이라는 건 딱히 없고 여기는 어필스 코트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주 대법원까지 와 있는 거예요. 몇몇 주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프로드나 이런 거는 따로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은 소송이 걸렸지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한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소송은 계속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 그죠? 사기극, 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제 합법적인 그 공화당 측의 자세, 그다음에 밟고 있는 절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미국의 헌법과 미국의 법 절차가 그걸 하나씩 이행해 나가는 게 얼마나 그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이렇게 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지는 절차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